그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를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체계를 둬서 결정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어떤 큰 카테고리였는데요. 주식회사의 주주 체계도 어떤 동적 계층형으로 가져가자라고 제가 여기서 짧게 제안을 해봐요. 주주란 원래 투자자입니다. 스탁이라는 거는 자본을 의미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을 나누어 출자하기 때문에 나누어진 자본, 그러니까 지분, 쉐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주를 영어로는 스탁홀더라고 하기도 하고 쉐어홀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분 보유자, 자본 제공자, 투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주주들의 목적은 원래 회사가 내는 이익을 나누어 받는 것, 그러니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올해대로 계속해서 돈이 나올 거죠. 화수분 같은 거예요, 회사가. 주주 입장에서의 회사라는 건 화수분 같은 거예요. 좋은 화수분이란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화수분이겠죠. 당연하게도. 화수분을 사고 파는데 어려운 건 불확실한 가치를 예측해서 값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예측으로 하는 거지. 지금까지 얼마가 나왔던 간에 그거는 그 앞사람이 이전 소유자가 다 가져가고 끝난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얼마 벌었는가는.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 화수분의 가치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복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행운을 과하게 기대하고 위험을 과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죠. 안 될 확률이 거의 다인데도 여하간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 거. 사람들한테 그런 성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도 위험보다 행운을 과하게 상상하면서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내가 사기만 하면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 남들이 그렇게 다 망했다는데도 그건 남들이니까 그러지 난 달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에 그 1억 원을 맡길 때 1년 후 1억 1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뭐 이자 뭐 해가지고 은행의 가장 투자처 중엔 가장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죠. 뭐 1년 후 1억 1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고 이자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회사에 1년 후 1억 1천만 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1억을 맡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가치를 더 주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1억 1천만 원이 되는 은행에 맡기지 날릴지도 모르는 곳에다가 최대 기대치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고서는 여기다 맡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금을 날릴 위험에 대한 값을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1년 후 1억 2천만 원이 기대되어야 은행을 대신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리스크 값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리스크 값도 그거 쳐줘야죠. 그래야 기다린 보람이 있죠. 이때 원금 1억 원으로 산 지분, 주식이죠. 혹은 화수분은 언제 매매해도 그냥 1억 원일 것이에요. 리스크가 1천만 원이고 기대 수익이 안전하게 맡겨도 기대되는 그 사회의 기대 수익이 1천만 원이라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될 거예요 라고 해봐야 이 주식의 가치는 1억 원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이 화수분의 가치는 누가 봐도 은행 통장이라는 화수분보다 특별히 더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맡기는 거나 여기로 맡기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라도 1년 후 2억 원이 기대된다면 위험값을 감안하더라도 은행이자 이익 대비 8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므로 이 화수분의 값은 1억 8천만 원이 될 것이에요. 이제 리스크 이제 계산하는 게 뭐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가볍게 계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아무런 배당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회사의 지분이라면 위험값은 증가하고 기대이익도 없으므로 이 화수분의 값은 8천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재밌는 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매매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100억 원이 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풍을 믿어주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엉뚱한 수식을 들이밀어도 과학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고요.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수적인 지식을 가지고선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꿈을 믿거나 무당의 부적을 믿는 사람들도 뒤섞여 있었는 게 그런 게 어떤 주식 매매 시장이에요. 그렇게 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억 원에 대한 배당이 1,000만 원인 화수분의 논리적 적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수억 원이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배당과는 상관없는 게임이 돼버리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도박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칙에 근거해 비논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고요. 원리라든가 논리 혹은 계산이나 근거 따위는 상관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된 책임이 한정된 상품과 통제된 시장, 그리고 그런 시장의 제한과는 모순되게 참여자의 규모가 너무 큰 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1억 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한 주를 가진 주주가 과연 투자자로서의 어떤 위치나 권리를 느끼기나 할 건가요? 아무런 감정 못 느끼죠.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이건 내 회사야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나요? 없죠. 대부분의 사람이 없어요. 그거. 그들에게 한 주는 오락실의 토큰 한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면 좋고 날려도 그만인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 가치를 형성하다 보니 주식시장은 도박장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도박장이에요. 주식시장은. 혹자는 말하기를 그런 매력에 많은 사람이 몰리니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더 쉬워가지고 결국 사회 전체로는 이로운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국부론에서도 수없이 언급되었다시피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총량은 어차피 매 시점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어느 분야에 투입되는지는 전적으로 각 개인의 이익 추구에 따르고요. 그렇게 결정될 때 사회에 가장 이롭습니다. 주식거래에 도박성을 더해가며 끌어들이지 않아도 어차피 그 돈들은 흐르고 흘러 국가의 생산활동에 재투자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오히려 투자시장이 갖는 도박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토록 근거 없이 널뛰듯 하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건전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건데 언제든 크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그런 걸 감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맡기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처럼 동적 계층형으로 회사의 주주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의 주식도 100주. 삼삼전자의 주식도 100주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100주로 상법상 주식의 총수는 100주로 그냥 제한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 제한이 그냥 이게 법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주식 시장 이런 시장을 제공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든 100주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10도 좋고 30도 좋다고 봐요. 30주로 한정을 하든 10주로 한정을 하든. 다만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주 한 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사실상 의미 없는 주주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많아지는 것은 그런 거 상태만 아니었으면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주주로서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의 한 주당 가격은 5년 전 최초 출자 시에는 300만 원이었고 이게 500만 원으로 현재 올라가지고 주주는 12명이 있고요. 1대 주주가 51주, 2대 주주가 20주, 3대 주주가 10주, 나머지가 골고루 19주를 나눠 갖고 있다라고 치자고요. 이럴 수 있죠. 총 자본금은 3억 원이고 현재 어떤 주가 총액은 5억 원이고 이것들을 그냥 적당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같은 어떤 소소한 주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19명, 22명의 주주가 모여서 옹기종기 주주총회는 연간 2회 소집되고요. 주주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을 묻고 친목을 도모한 후 헤어집니다. 원래 주주총회의 의미에 다가가는 거죠. 원래 주주총회는 이랬어요. 300년 전 이럴 적에. 삼삼전자의 한 주당 가격은 50년 전 최초 출자 시의 5천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올랐고 주주는 100명이 있으며 각 한 주씩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연인이 3명이고 나머지 97명은 모두 법인인데 그중 92명은 모두 오로지 삼삼전자의 주주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 88투자라는 회사를 살펴보면 한 주당 가격은 20년 전 최초 출자 시 1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올랐고 주주는 70명이 있으며 매년 삼삼전자가 배당하는 배당소득 1천여억 원을 순수입 겸 순이익으로 하는 회사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경영진도 없어요. 의사결정이라고 해봐야 매번 삼삼전자 주주총회에서의 회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삼삼전자 주주총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정도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죠. 오로지 삼삼전자가 배당하는 배당을 나눠 먹는 목적의 회사인 거예요. 회사 운영 비용은 0원이고 수입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나눠집니다. 이 회사의 주주 중에는 주식회사 77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주당 가격은 최초 5년 전 출자 시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회사는 오로지 88투자의 주주가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관심사는 삼삼전자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삼전자가 있고 이 주주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자연인은 진짜 재벌 몇 명, 3명밖에 없고 나머지 97명은 전부 어딘가의 법인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88투자인데 이 88투자조차도 계층형으로, 동적 계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100명의 주주가 있고 그 중에 77투자라는 또 투자 회사가 또 있어요. 이 77투자를 구성하는 회사들도 역시 한 100명 회사나 어떤 자연인도 한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층형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삼삼전자의 실적을 관심을 갖는 요 하위 투자 회사들의 투자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그거는 뭐 한 돈 100만 원, 200만 원이기도 해요. 근데 여하간에 삼삼전자의 주가는 지금처럼 도박판 널뛰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견고한 주주들이에요. 100명이고. 그리고 이 각각은 이 단 한 명의 주주도 이 의견은 이 삼삼전자 입장에서 허투루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을 갖는 의견이에요. 왜? 늘 논의되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는 굳이 오프라인에서 의결을 하는 어떤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주주총회가 아니라 늘상 주주총회라는 상설기구를 두고 움직일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움직일 수 있죠. 이 한 사람의 안건은 늘 논의돼요. 각각은 대단한 주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식회사의 구조에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체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상 경영진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주주들은 약간 들러리 격이고 일대 주주가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이렇게 하자는 이유는 모든 회사의 주주가 소수 정예가 되어서 각자 바람과 생각에 영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예요. 100만 명의 주주 중에서 1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명 중 1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유는 또한 주당 가격을 높여서 어중이 떠중이들의 주식을 도박의 매체로 쓸 수 없게 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위 삼삼전자의 예에서 보듯이 1조 4천억짜리 주식은 누군가 장난을 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삼삼전자의 1차 투자회사, 2차 투자회사 등은 전적으로 회사의 목적과 실적이 삼삼전자에 연동되므로 엉뚱한 기대나 거짓에 의해 지분의 가치가 폭등락할 일이 없어집니다. 증자는 100명의 주주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자의 규모를 주총을 통해서 의결하고 각 주주가 추가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주는 주식 매매 대금과 더불어 증자금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식은 증자에 참여한 주식에 비해 지분으로서의 온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니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면 증자에 크게 체계적으로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하든지 아예 탈퇴하든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천여 개의 상품으로 제한된 사실상의 도박판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당당하게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물색하는 거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간단, 담백, 정의로운 그런 시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지 않을 수 없어요.